저는 그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삶을 통째로 바꿀 줄도 모르고요.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청아요 양병원. 오늘만 벌써 네 번째였습니다. 또야.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버스에서도 저는 늘 저 전화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치매 말기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고 그때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매번 회사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달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사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고 동료들의 한숨 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5번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제발 오늘 하루만.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13통. 모두 병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후 5시경 병원을 나가셨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사라졌다.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현실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재킷도 벗지 않은 채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를 찾아 헤매던 그 밤이 전혀 다른 인연을 제 앞에 데려다 놓을 줄은.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 주변 골목을, 공원을, 시장 뒷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엄마. 목이 쉬도록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치매 노인 실종은 워낙 흔한 일이라 당장 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파출소 앞을 지나 주택가로 접어들던 순간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시간에 왜 저기 혼자? 가까이 다가가자 더 분명해졌습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아이, 가방도 없었고 신발은 해질 대로 해져 있었습니다.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얘야.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엄마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가 여기 있으래요. 엄마가 꼭 온다고 그러셨어요. 아저씨? 아빠 말하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이 번호로 전화하면 온대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부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이 번호 주인분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제가 찾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번호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번호 주인은 오늘 오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정류장 건너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아이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이 아이 엄마는 어디 있나요? 그게 경찰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아이가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찾아야 해요. 오늘이 엄마 생일이에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엄마를 찾아 헤매던 저와 엄마를 기다리던 이 아이가 같은 밤에 마주한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밤은 단순히 엄마를 찾는 밤이 아니라 누군가와 누군가가 만나야 할 밤이었다는 것을. 경찰서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제 옆 의자에 앉아 여전히 정류장 쪽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찾고 있습니다만 젊은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사망했고 어머니는 현재 소재 파악 중입니다. 친척 관계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동보호시설로 임시 인계해야 하는데 지금 시각이 새벽이라.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오늘 밤만 아이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제 엄마를 찾아야 해서요. 저한테는 여유가. 그때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가면 안 돼요? 응. 오늘 엄마 생일이라서요. 엄마 기다리면 오실 것 같아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아줌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가 더 빨리 오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찾지 못한 저보다 이 아이가 훨씬 더 아프겠구나. 저는 아직 찾을 희망이라도 있지만 이 아이는. 알겠습니다. 오늘 밤만이요.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보이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가 쓰던 방문을 열고 아이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엄마 옷장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아이에게 덮어줬습니다. 자야지. 내일 엄마 찾으러 가자. 정말요? 약속이에요? 응, 약속.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의 빈 방, 그 안에 누운 낯선 아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님 발견되셨습니다. 인근 공원에서 보호 중이십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날 또 다른 잃어버림을 제 앞에서 마주했습니다. 제 엄마는 다시 찾았지만 이 아이의 아빠는 영영 돌아올 수 없고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아픔보다 이 아이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은 그 순간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하루만이라던 약속은 이틀이 되었고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도 연고자도 없었습니다.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저는 매번 조금만 더요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습니다. 불쌍한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밥 먹어요. 아이가 저를 아줌마 대신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모는 왜 혼자 살아요? 응? 그냥 혼자가 편해서.
저는 혼자 안 좋아요. 무서워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거른 적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으니 달랐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그래, 그럼 우리 밥 먹자. 자연스럽게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제 입에도 밥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사람처럼 살고 있네. 그렇게 조금씩 저는 아이 때문에 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공책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우연히 그 공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기. 아빠가 안 와도 괜찮아. 이모가 있어서 안 무서워. 이모가 나한테 밥도 해주고 머리도 묶어줘. 엄마도 이랬을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엄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애 하나 돌보고 있어. 어린애. 엄마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쁘게 키워야지.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출근길에 아이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하면 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갔고 밤에는 같이 TV를 봤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생모를 찾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하는 건가?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경찰서에서 만난 그녀는 아이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깡마른 몸, 움푹 패인 눈, 떨리는 손. 아이의 생모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딸을 돌봐주셨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고 계시고 생활고도 심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알아요.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거.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도 밥도 숨 쉬는 것도 다 무서웠어요. 그 애를 보면 남편 생각이 나서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도망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엄마면 이 애만 불행해질 거예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를 제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자신도 버거웠는데 정말 가능할까?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저한테 가능할까?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모,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고 엄마,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그 말만 남기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보다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손 포겠습니다. 이모, 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나 이제 혼자 기다리는 거 싫어 같이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혼자 기다리는 거 싫어.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 전화를 외면했던 저, 돌아올 수 없는 아빠, 아이를 놓아야만 하는 생모. 우리 모두 무언가를 잃고 기다리고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같이 있자.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제 혼자 안 기다려도 돼. 이모가 있잖아. 아이가 제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위탁 가정 신청서, 아동 양육권 위임 동의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날 밤 전화를 받지 않았던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엄마를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새로운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1년. 아이는 이제 제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잘 때는 여전히 이모라고 부릅니다. 엄마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이제 저는 아이와 함께 찾아갑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엄마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따라 웃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히 따뜻한 가족.